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온인주 임유영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부동산 시장에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뭐 집을 다 팔고 또 경매로 다 넘어가는 걸까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고민 망설이지 말고 저희 전문가 팀과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알찬 정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할 분 먼저 만나봐야겠죠. 마레스 컴퍼니의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용남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타파해 볼 텐데요. 여러분 연락 주셔야 저희가 또 그 고민이 뭔지 알고 해답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2077-6357번. 2077-6357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서 어떤 고민인지 이야기 보고 해답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남구 서초동 레미안 STGS 분양권 매도 후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분양권을 매도해도 괜찮은지 일단 그것부터 점검하고요. 이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망까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초동의 레미안 STGS는 강남역 일대 초고층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사례를 주신 분께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네. 일단 시세 차익의 관점이라면은 현 시점에서 분양권을 매도하시고 또 다른 확실한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목동으로 갈아타시는 것 일단은 찬성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뜯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레미안 STG가 바로 이제 강남역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우성 2차 재건축 아파트죠. 보시는 것처럼 뭐 역세권 입지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강남역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근데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과거 재건축 전 그리고 뭐 분양된 이후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 기간만큼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할 수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상승 속도는 좀 더뎌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입지를 한번 보시면 뭐 강남대로가 지나가고 있죠.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 또 뭐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죠. 유흥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 대로변을 따라서 오피스텔도 많이 운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곳에 굉장히 희소성 높은 오피스텔이라면은 그 오피스텔이 뭐 빛을 발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상업지가 훨씬 더 발달한 곳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발달한 곳에 아파트가 끼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뭐 월세를 받는 그런 임대사업 목적으로서의 아파트로서는 앞으로도 빛을 발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시세 상승이 이게 뻗어나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반포지구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뭐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같은 평형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지금 뭐 프리미엄 붙어서 뭐 34평 15억에서 16억 정도 보시면 될 텐데요. 그거보다 이 반포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5억 이상은 더 비싸죠. 앞으로도 그 정도의 가격 격차는 유지가 될 텐데 그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 뭐 단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것이 주변에 아무런 뭐 조망권이라든지 녹지 환경 같은 고급 아파트로서 이 프리미엄을 더해줄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장기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이지 지금 그거를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뭐 계속 투자 이쪽에 시세 차익 목적의 투자를 집중하시는 것은 과히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현 시점에서 좀 끊고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목동을 보셔야 될 텐데요. 이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관련해서 요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팔고서 새롭게 들어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단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투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4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역세권에 가까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순히 역세권에 가깝다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대의 구성이 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죠. 과거에는 재건축 아파트 이 대형 평형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여러 채를 두 채 혹은 세 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의 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한 세대당 한 채밖에는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넓은 평형대를 갖고 있더라도 두 채, 세 채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 굉장히 대형 평형대가 많이 몰려 있다면 그 대형 평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7단지 혹은 뭐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11단지나 12단지도 나타나죠. 역시나 뭐 지하철역에 가깝게 있으면서 20평대, 30평대 이 소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빨리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팔고 이 서초동에 있는 거 하나를 팔고 또 다시 옮겨오신다면 목동에서도 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단지들을 우선시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STG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도하자라는 데 한 표가 실렸고요. 그렇다면 목동의 신시가지는 어떤가? 여긴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역세권 가까이 있는 7단지, 11단지, 12단지 정도가 제시됐으니까요. 함께 기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상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빠르게 짚고 답변도 빠르게 도와드리는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질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포구 대흥동으로 가겠습니다. 태형 아파트인데요. 42평형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거의 2,000세대가 사는 꽤 큰 단지입니다. 시청자님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데 매도 의사가 또 있으시고요. 전문가님, 여기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이 마포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그렇게 서둘러서 매도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태형 아파트와 같은 이런 연식의 아파트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 서울의 아파트를 크게 80년대 이전에 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들을 한 부류로 본다면은 태형 아파트처럼 90년대 말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 약간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그 시기에 입주가 된 아파트들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고 아파트들 중에서 크게 이제 명암이 앞으로 점점 더 극명하게 가려갈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태형 아파트처럼 역세권 입지 굉장히 좋죠. 이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시더라도 이 하단 쪽에 보시면 신축 아파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이 레미안 리버웰이라든지 바로 옆에 뭐 똑같이 이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새롭게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 가격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더군다나 실거주의 목적이시라면은 뭐 지금 당장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보통 이 판단 주기를 한 3, 4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 4년 정도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주변 시장 상황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도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태형 아파트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유 갖자라고 하셨고요. 그 기간 정도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실거주 목적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3, 4년 뒤에 판단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피드 상담 두 번째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33평형 전세로 투자 중인데요.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거주는 안 하고 투자로 전세를 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앞으로 보유해야 하나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문가님 여기 궁금해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성동구, 금호동 크게 이제 성동구의 네. 개발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죠.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통의 편리성만 좀 주목이 됐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주거 환경까지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도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마포 태형 아파트하고는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이 금호 하이리버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금호 하이리버가 201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꽤 새 아파트이긴 합니다. 뭐 34평 같은 경우에 현재 뭐 8억 중반까지 가격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금호역에 가깝게 붙어 있는 신금호 파크자이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죠. 하이리버보다는 똑같은 평이라면 1억 정도 가격 격차를 벌써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금호 파크힐스, 이 금호 15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파크힐스가 새롭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대비, 하이리버 대비 입지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뭐 지도상에서 한눈에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언덕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지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조금 더 평지이고 또 응봉공원도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입지가 훨씬 더 좋다면 기존에 약간 입지가 처지는 곳에 위치해 있던 기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탄력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당분간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매를 한다든지 뭐 빠르게 파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좀 매도를 생각하시고 점차 이 구역 안에서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으신다면 신금호역 쪽으로 가깝게 붙어 있는 새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호동에 있는 레미안 하이리버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목소리 듣고 상담을 좀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어떤 고민 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그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너무 광범위해서 조금 좁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상담이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문가님하고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뭐 서울숲 근처 한강변 재개발 지역인 것 같은데 범위를 좀 좁혀주세요,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쪽 지역 어떻게 뭐 현장 답사는 좀 해보셨어요? 네, 뭐 1층 부동산을 다녀봤는데 너무 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럼 이쪽 투자하신다면 투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요. 5억에서 6억 정도고요. 기존에 혹시 이 문의하신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외에 다른 재개발 지역의 투자 경험은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시면은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 경험이 이제 많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역시나 뭐 TV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 위해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구역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파리 대책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이 조합원지 양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생각하시던 분들이 투자 수요가 이 성수동 지역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도 뭐 관리 처분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이제 강남 재건축과 좀 차별화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강 르네상스 시절에 지정되었던 다양한 정비구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2030 도시기본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강변 조망권을 갖고 있는 단지 중에서 최고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 갖고 있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 차별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개 구역 중에서 어느 구역을 좀 현장에서 돌아보셨던가요? 여기저기 다 봤는데 가격이 완전 다 틀려서 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은 구역별로 먼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구역하고요. 또 2구역, 3구역, 그리고 이제 4구역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텐데 1구역과 4구역이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이고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가격도 더 비쌉니다. 뭐 당연한 이치겠죠.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2구역과 3구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네.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빠른 1구역 아니면 4구역을 선택하겠다. 혹은 네. 투자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하지만 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난 2구역이나 혹은 3구역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크게 나눠서 먼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보셨던 물건 중에 혹시 뭐 이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보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오래된 빌라라든지 뭐 단독주택을 보셨던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어떤 물건들을 보셨던가요? 그냥 다니면 다 어차피 재개발이라서 예, 예. 뭐 저는 상관없이 봤어요, 그냥. 무차별하게 네. 그냥 아파트도 보시고 뭐 네. 그냥 오래된 주택들도 보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제가 이 전화로 목소리를 듣기에는 재개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을 먼저 좀 우선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분석만 할 수 있다면 오래된 주택에 투자하시는 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분석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차후에 감정평가 금액도 더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6억 정도라면은 이 구역 안에 있는 뭐 다양한 기존 아파트들, 한강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을 일단 우선적으로 이 아파트 쪽으로 잡고서 투자 물건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더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제 개요 설명 정도로 마치고요. 차후에 뭐 개별 상담을 통해서 더 상세한 뭐 물건 상담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 좀 되셨어요? 네. 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해결이 덜 됐다, 나는 아직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주용남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 마레스 컴퍼니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예약이 필수죠. 02-564-18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02-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본부장님과도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레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